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선임관리단 의장 전은진입니다. 오늘 좀 비가 좀 내리고 지금 있네요. 그쵸? 제가 이제 오늘 좀 틈틈이 시간이 되어서 잠깐 말씀을 좀 오늘은 또 질의응답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좀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습기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는지. 물론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좀 건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좀 문단속이나 이런 걸 좀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질문 사항이었는데 이제 관리단 집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리단 집회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는 관리 업체들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관리 업체가 나가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개 입찰을 해서 새로운 관리 업체를 뽑아서 그 기존 관리 업체와 같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따로 받아가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떻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사항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좀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경험을 제가 해왔었는데, 제가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위원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위촉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관리비를 부풀려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관리업체한테 관리비를 주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많이 나가고, 실제로 그 뻥튀기가 있는 건데, 그 문제 있으니까, 관리단 집회는 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업체를 뽑아서, 우리는 우리대로 관리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대로 그냥 관리하는 것이, 그래야 그 입점주 분들 입장에서 더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언뜻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 관리단 집회를 해서 이제 소송을 들어갔는데 소송에서 절차적으로 뭐가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판사님께서 판결을 하셨을 때 관리단 집회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관리인 선임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입점주 분들이 이렇게 관리비를 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관리업체들도 기존의 관리업체가 또 돈을 달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안 주고 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또 민사적으로 또 지급 명령 신청을 또 보낸다든지, 기존의 관리업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몇 번에 통지한 다음에 단전을 하는 사건도 있고, 이렇게 아주 좀 복잡하게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입점주 분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추진하신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제가 알겠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참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일이, 제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억지로 또 고집스럽게 나가려고 하는 가끔의 제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 좋지가 않고요. 입점주 분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는 소송을 하고, 그리고 관리비는 그쪽으로 계속 납부하십시오. 계속 납부하시면서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판결이 나오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결문 나온 것에 따라서 그냥 그 관리업체 보고 통지를 하면 됩니다. 통지해서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형사상으로 주거침입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업무방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있죠, 무리수를 떠시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는 있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물론 제 삶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겪어왔는데 뭐 그렇다고 6.25 전쟁은 겪지는 않았죠. 6.25 전쟁 겪고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 분들은 더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집합 건물에 관련돼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뭐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관리업체들 중에서 정말 악랄한 관리업체들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소송 부분도 민형사사 소송을 직접 저 같은 경우를 다 겪어오고, 위원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봐왔던 것이 뭐냐면, 늘 보면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말이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말은 결국에는 욕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제 자신이 그렇게 삶을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제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게 살아오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편안하게 나가 주십시오. 관리단 집회는 제대로 하시고요. 양식이나 하는 거는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하시고, 변호사도 선임을 하실 때 비용을 그렇게 많이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장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변호사께서 많이 바쁘시고 할 때는, 어떨 때는 가끔 뭐 사무장께서 연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호사께서 웬만한 어떤 법원에 가서 어떤 사건 처리가 된 부분은 연락을 주실 거거든요. 또 주셔야 되고요. 뭐 그게 뭐 몇 분 되겠습니까? 한 4, 5분밖에 더 되겠습니까? 연락하고 서로 하는 부분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여러분들 오늘은 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다른 어떤 사건들은 또 추후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꼭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고집대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제대로 아시고 입점주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리업체는 제대로 저는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는. 그 본인들이 이권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관리업체들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권을 위해서 오지만 좀 투명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은 그 관리업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잘 하시고 제대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곳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우선은 입점주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도 입점주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인이 되신 분들은 돈 부분에서도 본인이 먼저 만약에 그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가신다면 본인이 그 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뭐 돈이 없을 때는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을 다 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욕심만 챙기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건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받을 건데 그 선뜻 돈 내놓고 하는 거는 참 이렇게 인색하시는 부분이 많고 돈 떼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주변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그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정작 다른 곳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뭐 하는데 그런 데는 자기 돈을 벌려고 막 욕심을 많이 가지시거든. 그런 데는 오히려 하시다가 투자를 잘못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잃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욕심이 좀 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건 아니고요. 있었는데 늘 제 자신한테도 그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심이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을 때 일을 좀 많이 거르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게 본인이 그래서 어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관리단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실 때 과연 그 오만과 편견으로 아니면 욕심으로는 본인이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입점주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특히 그때 아마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가 처음 추진하신 분들은 본업도 하셔야 되고 뭐 돌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또 받아야 될 거는 받으셔야 되고 사람들한테 문자도 보내셔야 되고 밴드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것저것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좀 바쁜 일이 많을 텐데 그 주말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각자가 있죠. 뭐 절에 가셔도 좋고 교회 가셔도 좋고 성당에 가셔도 좋고요. 어디라도 뭐 꼭 그게 아니라도 좀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자신을 좀 되돌아 보시고, 그리고 비대위에 계신 분들끼리라도 뭐 한 달이나 이때 한 번 정도는 뭐 각자 돈을 내는 거지만 그 식사라도 같이 함께 하시고 뭐 이것저것 뭐 그런 이야기 말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있었던 뭐 전복시켜 내는 거 말고 그건 해야 될 거는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식사도 같이 함께 하시고 뭐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늘 제가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전화를 주실 때 제가 웬만큼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